안녕하세요. 시소TV의 아그네스. 제니스 다 알려줄게. 다 알려주는 TV. 시소TV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제니스 선생님. 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네. 이어 연산에 네. 대해서 이제 얘기했는데 오늘은 좀 사고력에 대해서 네, 맞아요. 얘기하기로 얘기를 했죠. 해보기로 해요. 그리고 네. 저희 때랑은 좀 다르죠. 많이 다르죠. 네, 저희 네. 때는 뭐 사고력 수학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된 세대는 아니었는데 요새는 약간 사고력 수학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또 네, 제니스 선생님도 사고력 네. 수학에 관련된 네, 책도 네. 내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궁금해요. 왜 자꾸 사고력 수학 하는지, 왜 그게 중요한지. 네, 그래서 네. 그런 걸 알고 싶고요. 네.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게 뭐 사고력 수학에 기한이 있는 건지, 뭐 이런 네, 것도 네. 궁금해요. 네. 그래서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사고력 수학이 도대체 뭔가요? 사고력 수학. 그 사고력 수학이 네. 저도 처음에는 네. 여기에 뛰어들었을 때 네. 사고력 수학 되게 생소하기는 했어요.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좀 제가 정리된 개념은 음. 결국에 음. 해봐야 되는 수학은 교과인 거잖아요. 음. 아이들이 결과적으로는 교과를 하게 돼 있잖아요. 네. 최종적으로는. 근데 이거를 유아 때 하려다 보니까 교과로 이렇게 접근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가 수도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저번 편에 말씀드렸던 5세 연산을 하는데 이걸 교과식으로 초 1-1로 끌어와가지고 이거 연산을 막 기호를 알려주고 이게 이제 힘들잖아요.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 너무 그 아이는 5세인데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그 아이의 시선으로 그 아이의 접근으로 그 나이대에 알맞게 구성한 게 사고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근데 사실 저도 인터넷을 많이 찾아보기도 했어요. 사고력의 진짜 정의가 뭔가.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 교과를 어떻게 푸느냐, 이제 수학을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이제 이거를 생각하는 힘, 결국에 사고 자기주도를 많이 할 수 있고, 자기주도. 이제 그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접근하는 힘을 키워주는 게 사고력이다. 그러면 사고력 네네. 수학을 하는 게, 네. 그러니까 이제 교과는 이제 네. 말 그대로 이제 교과서를 말하는 거죠. 그쵸. 학교에서 하는. 저희가 1학년 1학기, 1학년 그러니까 학교 2학기, 기준으로 했을 때 교과. 네, 국정교과. 국정교과를 말하는 네네. 거고, 근데 그러면 교과랑 사고력 수학은 조금 다르다는 네네.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잖아요. 접근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같은 수학이 있는데 네. 접근하는 방법이 사고력 수학은 그러니까 다른 이제 자기주도로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하게끔 네, 만들어주는 플레이도 거. 있고 교구도 끌어오고 여러 네. 가지로 근데 재밌게. 교과는 네. 약간 조금 연산이나 뭐 이렇게 계산하는 위주의 네. 활동이 더 많다는 그리고 말씀이신 이게 좀 건가요? 딱딱하잖아요. 네, 네, 그쵸. 워딩도 좀 다르고 사고력이랑은 맞아요. 네,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사고력 수학이 네. 이제 그러면 언제부터 사고력 수학을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이제 아이가 수학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사고력 수학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5세이면 5세의 연산도 사고력으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예, 그리고 4세도 이제 놀이로.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사고력 중에 하나인 거죠. 그 방법이. 그래서 우리 아이가 시작하는 시점이 유아일 때 그게 사고력의 시작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고력 수학을 정해진 건 시작하는 아니에요. 시점은 정해져 있는 네. 건 아니다라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그냥 시작하는 때에 맞춰서 사고력 네. 수학을 하느냐 아니면 네. 연산으로 접근하느냐 네, 뭐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맞아요. 말씀이신 거고. 네, 근데 유아로 갈수록 사고력이 더 사고력이 깊은 더 거죠. 깊어지는 많고 거지. 비중이.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네. 그냥 기계적으로 수학을 접근하는 것보다 어렸을 때 접근을 하면 사고력 수학으로 접근을 하니까 네. 오히려 좀 더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죠. 열어주는 거네요. 에그너스는 그래서 그게 응용력으로 연결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들 요즘은 유아 때부터 노출. 그게 이제 결국에 많이 얼만큼 노출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아이가 생각하는 거, 보는 거, 내가 풀어보는 거, 이게 다 다른 거잖아요. 경험치가 다르니까. 그래서 다들 빨리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힘을 늘려주는 거는 네. 아이들이 창의력 발달이 맞아요, 좋으니까 맞아요. 네. 어머님들 그 사고력 수학 하시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 사고력 수학이 그러니까 어릴수록 좋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네. 만약에 늦게 시작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네. 사고력 수학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그거를 만약에 이제 어머님들이 뭐 수학에 대한 정보가 없으셨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가 벌써 이미 초등학생이 돼버렸어요. 네. 근데 수학을 접근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사고력 수학을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저는 7세 때 수학을 처음 한다. 저희 연차로 따지면 7세 1년 차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도 요 친구들을 해보니까 네. 7세 1년 차 수학 처음 하는 친구들 네. 사실은 늦은 감은 있어요. 네, 늦었어요. 근데 네. 어떤 어머님의 기준에 따라서는 늦지 않은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정해진 답은 없는데 사실은 이렇게 저희 이제 5세부터 하니까 그쵸. 그걸 봤을 때는 늦은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사고력에 힘을 주는 것도 맞지만 교과도 같이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글이랑. 그러니까 늦게 하는 대신에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7세 때가는 그냥 사고력 하면서 교과를 하는 거 오케이. 네, 오케이. 그리고 초등. 연산 꼭 챙겨가고. 연산 챙겨가고. 사고력, 그다음에 연산, 그다음에 교과. 7세 늦게 시작했을 때 네, 맞아요. 초등이에요. 네. 사고력 안 했어. 수학 안 한 것도 안 했어요. 교과 들어가야죠. 그냥 교과만. 네. 아니 근데 가끔 그런 물어보시는 네네. 어머님들 계세요. 아, 뭐 사고력 수학 되게 많은데 학원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초1 때 늦게 네. 해도 다니고 싶으시면은 사실 보내는 건 맞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뭐 저희 아이도 1학년 때부터 했다 그러면 이제 보내주는 건 맞는데 이제 그게 메인이 되는 건 아니고 사고력이 메인이 돼서 교과가 강으로 들어가되 이제 사고력은 교과를 좀 더 재밌고 요게 요렇게도 풀렸구나 이렇게 네. 이제 선호행이 사고력과 교과가 잘 맞물리게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교과를 잘할 수 있을 정도로 사고력을 쳐주고 교과를 잘할 수 있게 아이를 만들어주는 게 이제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창의력을 좀 더 키워주려고 사고력을 하는 건데 이미 네네. 이제 초등학교까지 네. 됐으면은 사고력 수학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네. 그러니까 수학을 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목표치가 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어도 목표치가 있고 모든 게 다 목표치가 있잖아요. 어머님들 원하시는 바가 네, 있고. 네. 근데 그때 초등 때는 사고력을 해서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목표치에 도달하기가 힘드니까 차라리 교과로 팔아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서 사고력이 좀 아쉬우면 서브로. 이제 똑같이 그러니까 강으로 들어가지 말고. 메인은 그냥 교과로 네, 해버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연산이랑 그런 것만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정 좀 아쉽다 네, 이럴 때는 이제 해주시라는. 네. 저는 이제 좀 그런 걸 추구하는 선생님인데 그래도 좀 더 나는 달려보겠다. 그럼 초2까지. 초2까지. 네, 네, 좀 추천 안 했으면 하신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학원에 계실 때도 만약에 그러면은 또 입장은 달라지시지 제가 않나요? 너무 돈만 벌어가지고 제가 방치해가지고 방치돼가지고 수학 아무것도 안 했어요. 초1이 됐는데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1년 차예요. 있죠. 네, 있어요. 1년 차예요. 그럼 저 그냥 선생님이랑 교과시킬 것 같아요. 교과시키는 게 효율적이다.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수학이 올라왔을 때 그때 이제 사고력을 조금 다시 풀려보면서 이제 서브로 가는 거죠. 저는 그렇게 시킬 것 같아요. 절대 하지 마라. 네, 저는. 근데 어렸을 때 접근하는 거는 어렸을 때는 사고력으로 접근하는 게 너무 좋다. 좋죠. 그리고 이게 또 7세 3년 차랑은 다른 얘기예요. 이제 수학을 5세부터 6세부터 좀 노출이 많았던 친구들은 사고력 저는 너무 추천하죠, 사실은. 네, 초1 너무 추천하고 7세부터 저는 그리고 사실은 다른 학원 더 다니라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아그네스님 저 아시잖아요. 모르는 그래가지고 좀 나는 수학에 대해서 요 정도 됐고 7세 3년 차 와가지고 더 욕심을 내고 싶다. 욕심 내지 않아도 좀 아까워요, 사실. 7세 동안 더 달릴 수가 있잖아. 이 친구들은 준비가 됐고. 네, 그래서 사고력 정말 저는 추천하기는 해요. 그게 이제 저학년 때까지 그렇게 달려주면 좀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힘이 크잖아요. 수학 문제도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고 풀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빨리 시작하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 근데 이제 너무 과열된 빨리는 아니고 적당한 때 시작해서 6세는 꼭 사고력 하고 7세도 꼭 사고력해서 초등학교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제 사고력 수학이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뭔지 정확하게는 좀 감이 안 오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고력 수학이라고 하면 접근 방법이 다르다고 했는데 사고력 수학이 그냥 연산으로 하는 수학이랑의 큰 차이점은 뭘까요? 연산은 그러니까 저희 예전에 구몬
수학처럼 네. 그냥 뭐 4 더하기 7, 8 더하기 9 이렇게 그냥 진짜 풀어내는 식? 그런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수를 찾는 거죠. 규칙도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그리고 지금 또 생각난 건데 뭐 바나나, 포도, 사과, 바나나, 포도, 사과, 바나나, 패턴. 포도, 사과 이렇게 패턴으로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덧셈도 응용할 수 있고 패턴도 배울 수 있고 나눗셈도 크게 보면 응용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40번째 오는 과일은 그럼 나누기 배운 친구들은 나누기 패턴을 이제 묶어보잖아요. 그럼 3개씩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쭉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도 찾을 수 있고 진짜로 써서 찾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수학이잖아요. 그래서 나누기가 좀 된 선행 친구들은 그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은 난 정말 요거를 패턴을 찾아서 딱딱 해보겠다. 근데 나누기가 뭔지 모르지만 벌써 그 친구들은 그룹을 지어서 이렇게 패턴을 찾는 것 자체가 이제 나눗셈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룹도 묶어보고 이 안에서 네. 몇 개가 돌아다니는지도 생각해보고 이런 접근이 이제 사고력인 거죠. 그리고 보면은 이제 수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네, 도형 도형도. 같은 거 배울 네, 때도 네. 그렇게 하는 걸로 네,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대칭을 뭐 거울로 맞아요. 대보거나 네, 뭐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도형을 접할 때는 음. 좀 많이 만져보고 음. 진짜 내 눈으로 보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를 좀 많이 보여주는 5세는 특히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6세는 똑같은 걸 또 활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대칭 방금 말씀해 주신 거 색종이 반을 접어서 하트 반쪽을 그려보고 잘라본다? 그럼 이제 펼쳤을 때 하트가 딱 나오면서 대칭이 되잖아요. 그럼 접은 선이 대칭축이라는 것까지 용어도 알려주고 그러니까. 네, 그거를 내가 직접 지면의 문제도 풀어보면서 그거 내가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했던 게 이렇게 풀리는구나. 이런 것까지 6세는 도달합니다. 그럼 7세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응용해서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사고력적인 접근 수학입니다.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수업 참관해서 네. 참관해가지고 네네. 들어가서 봤더니 사각형을 배울 때 네. 그냥 사각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삼각형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안에 맞춰보고 잘라가지고 종이로 막 이렇게 해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러면서 해서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막 칠교놀이 이런 것도 맞아요, 해요. 그런 칠교놀이도 거죠. 직접 해서 동물도 만들어보고 그 동물 같은 거 만약에 그림 도안을 주잖아요. 기린이다. 네. 그럼 칠교로 넣어봐라. 근데 네. 단순히 맞추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이제 맞춰볼 때 도형을 자연스럽게 돌려보고 뒤집어 보잖아요. 그쵸. 이제 그런 거부터 이제 아이들이 노출하는 거예요. 사고력적으로.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게 없어도 내가 선으로 긋는 거예요. 아, 이게 딱 이렇게 돌아가지? 들어가지? 그 다음에 돌려봐서 여기는 넣어봐야 되겠지? 이런 것들. 예, 요즘은 그렇게 이제 스텝으로 많이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교구를 줬는데 왜 못 풀어가 아니라 5세 때는 여기까지 그걸 이어서 6세는 여기까지 7세는 이거를 확장해서 이런 스텝 구조로 가면 좀 탄탄하게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사고력. 그러니까 결론으로 봤을 때는 예전에 저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그냥 막 그걸 진짜 주입하죠. 그러니까 도형을 계산할 때도 그냥 그 지면만 보고 막 공식만 외우고 했지만 사고력 수학을 하게 되면 공식은 모르는데 여러 가지 아이들이 그걸 끼워보고 맞춰보고 그러면서 머릿속에 그게 3D로 가는 거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나중에 이제 그거를 진짜 지면 학습이나 연산이나 아니면은 이제 공식 활동을 할 때는 그게 이제 이미 머릿속에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기 거로도 많이 되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 수학을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모른 채로 이제까지 배웠잖아요. 근데 사고력을 하다 보면 아, 이래서 수학을 배웠구나. 저도 아쉬움이 되게 많더라고요. 왜 우리가 수학을 왜 배워야 했는지를 몰랐었잖아요. 근데 실생활에 수학이 되게 많아요. 접해진 게 많고, 뭐, 거리 재는 것도 그렇고. 맞아요. 길이 재기. 길이 재기 이런 거. 그래서 아이들한테 사고력 수학 접근할 때 자기 손으로 길이 재보고 그렇게 재밌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면 항상 보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정말 다른 분야잖아요. 저는 영어만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고력을 그래서 어머님들이 좀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아이들 좀 아직 어리다 그러면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서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흥미 위주로 시작하는 게 전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5세 또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관심과 흥미였어요. 관심과 흥미.
가지면 네. 아이들이 일단은 네. 재밌게 잘 네, 따라와요. 저절로. 따라와요. 네. 네. 그래서 수학은 그런 식으로 좀 사고력, 수학, 음. 연산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네. 그러면 어머님이 집에서 못 하잖아요. 아이들 못 하죠. 어떻게 해요? 또 저희가 사고력 시대가 아니니까. 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네.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학원은 어디를 가야 되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고력 수학에 대해서 했으니까 네. 다음 편에 네. 학원을 어디를 가면 좋을지 네. 좀 추천을 네,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좋은 정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